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다양한 사법부 공격을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종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마음에 드는 판사를 임명해 결과를 원하는 대로 만들려는 취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이른바 개혁법안 처리에 보조를 맞춰오던 조국혁신당마저도 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위헌성을 제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변정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평가하는 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광란의 폭주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내란 재판부와 범왜곡죄를 통해 마음대로 판사를 임명하고 눈에 거슬리는 판사는 말살하려 한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광란의 폭주를 시작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인민재판법정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뜻의 혼용 무도의 골이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반기업, 반시장적인 경제정책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고 그 결과 기업들의 투자 의욕은 꺾였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았고 국민의힘은 다음 주 의원총회 형식의 국민고발회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악법의 문제점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엔 법력권으로 민주당과 검찰 폐지 등에서 보조를 맞춰왔던 조국혁신당도 위헌성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란 전담 재판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윤석열 내란 재판은 무효가 됩니다. 위헌 시비에 휘말릴 경우 내란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내란 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연말정국이 또 한 번 급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사법부의 우려와 야당의 위헌성 지적에도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관련 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의미가 없도록 하는 방패막이 조항까지 마련할 태세입니다. 2차 특검에서 법원을 수사할 수 있다는 압박도 이어가는 상황이라 이 사법체제를 어디까지 뒤집으려는 건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정원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부 요인 오찬에서 신중한 사법개혁을 당부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누구 때문에 사법개혁을 하는지 알고도 모른 척하느냐며 참 뻔뻔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삼권 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찹니다. 법사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하면 법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걱정이 돼서 335 모였을 뿐이다. 이게 사실 좀 상식적인 답변이 아닌 거예요.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외부인이 법관 구성에 참여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지만 민주당은 추진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전담할 판사를 갖다가 추천하는 추천위원회 구성 갖고도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내란 종식을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위헌 법률 심판이 제청되더라도 내란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위헌 소송 방지법까지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헌재 사무처장까지 뒤늦게 위헌 결정이 날 경우 판결 효력이 뒤바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법사위 소위 처리는 일단 보류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행정부와 입법부가 힘을 합쳐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인데요. 내란 전담 재판부, 법 왜곡죄 입법 움직임에 사법부도 대응을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뉴스 더에서 법조팀 송무빈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기자, 오늘 법관회의에서 이 의결된 안건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전국 법원장 회의는 비공개라서 구체적인 발언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앞서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들에게 전달한 의견을 보면 어떤 논의들이 오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물어봤는데요. 한 부장판사는 여당의 입법은 위헌 소지가 커서 오히려 재판 지연이나 내란 재판 결과를 무효화할 거라는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판사도 사법부를 압박해 선거용 카드로 쓰는 선례가 반복될까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습니다. 앞서 법원장 회의 의장인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했었죠. 사법부의 독립이 제한될 여지가 많다고 87 헌법의 상권 분립
사법 독립 이것이 이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네, 오늘 회의에서도 사법부가 직면한 위험에 대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이뤄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렇게 결론을 냈단 말이죠. 근데 대단히 수위가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9월에도 관련해서 법원장들이 임시회의를 열었는데 수기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은 위헌, 침해 등의 표현을 쓰면서 심각한 우려라고 했습니다. 통상 판사들이 공식적인 발언을 할 때 표현과 수위를 조절하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강한 어조로 의견을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법부를 대표하는 법원장들의 집단적인 우려 표명이 나오면서 입법부와 사법부 간 전례 없는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자, 근데 민주당도 이게 좀 너무 급하게 한다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이 본회의 전날에야 뒤늦게 정책의총을 열고 당론을 모을 예정인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사법부를 압박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 민주당은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걸 두고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후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강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나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른바 사법개혁의 동력으로 삼는 모습인데요. 강성 지지층은 이대로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풀려날 수 있다면서 내란 재판부, 대법관 증언 등을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사법 정의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야당은 민주당이 영장 심사부터 판결까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사법부를 옥죄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입법 강행하면 사법부로서는 마땅한 카드가 없어 보이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다수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할 묘수는 없습니다. 일선 법관들은 권한쟁의나 위헌 법률 심판을 언급을 했는데요. 여당 입법이 사법부 권한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건데 이미 내란 재판부가 설치된 후의 결과가 나와봐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 여론에 호소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공청회에 주목해달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법조계뿐 아니라 학계와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한 목소리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걸 기대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뭐 민주주의라는 게 이제 견제와 균형인데 이 무소불위 입법 권력 누가 막을까 지금 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